안녕하세요, 다오웰드입니다. 파이의 폐쇄형 메인넷 기간을 보면요,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코어팀도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업데이트가 이 시기를 피해서 발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코어팀과 이 소통 창구를 보더라도요, 답변이 잘 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일 파이 뉴스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 관련 큰 뉴스는 없기 때문에 파이 생태계와 관련된 간단한 주제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파이뿐만이 아니고요, 암호화폐 전체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면요, 지루한 횡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잠시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 이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면요, 여전히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현재 짧은 상승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오늘 상승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200일 이평선을 저항으로 삼고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오늘의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200일 이동평선을 뚫고 올라간 상태라는 것이고요. 이 상승으로 200일 이평선을 지지선 테스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이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요, 현재까지 약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장을 이어왔었고, 이렇게 짧은 상승이 지속될 때마다 미디어에서나 유튜브에서는 새로운 신고점을 향해서 펌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자를 외쳐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크게 실망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내 한 비트코인 유튜브 채널을 방문을 했고요. 제가 자주 즐겨보는 채널이긴 한데 그곳에 있는 댓글을 하나 퍼왔습니다. 이 댓글에서 최근 반년 동안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투자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이 지루한 횡보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댓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8월에는 9월에 오른다라고 할 것이고, 9월에는 10월에 오른다라고 할 것이고, 11월에는 12월에 오른다라고 할 것이고, 12월에는 1월에 오른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냐,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이 해당 유튜버를 저격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저는 여러 유튜버들을 통해서 좋은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현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이 있었고, 또 비트코인이 반감기 역량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신고점을 달성을 했고요. 또 올해 말 미 대선 이 내러티브가 존재하고, 또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있고, 또 최근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내러티브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는 상승 소재를 삼을 만한 그런 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펌핑이 되면 가자를 외칠 만한 분위기가 존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힘들고 지루한 횡보장이라고 지금 불리울 정도로 매우 밋밋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파이 외에도 비트코인 및 여러 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만 채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는 현재 파이뿐만이 아니고 코인 시장 전체가 매우 지루하고 지금 긴 인내심 싸움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2024년 들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의 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랜 시간 동안 알트코인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넘사벽인 생태계를 구축을 해온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을 받고도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어떠한 펌핑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요. 실제 올해 내러티브 싸움에서도 어떠한 상승 동력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미디어에서도 전문가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인의 가치는 결국 이 화폐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커뮤니티 멤버들이 그 화폐를 소유하면서 어떤 마인드와 기준으로 이 가치를 합의하고 논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인 프로젝트의 이 가치를 얘기할 때는 내러티브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더리움 위에서 ICO 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상승 모멘텀으로 엄청난 희망 회로들이 나왔었죠. 앞으로는 IPO도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등등, 이런 앞서가는 주장과 논리들이 미디어에 쏟아져 나왔고, 이것은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전체 시장을 견인할 정도의 강력한 내러티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의 디파이 생태계가 또 한 차례 붐이었습니다. 특히 유니스왑과 같은 탈중앙 거래소나 스테이킹 보상과 같은 붐은 이더리움의 강력한 탈중앙 생태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었고요.
그리고 거의 흡사한 시기에 이더리움의 NFT 붐이 정말 강력했었습니다. 당시 이더리움에서 ERC20 토큰을 발행하면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수많은 유틸리티 토큰이나 밈 토큰을 발행을 할 수 있었고, 또 ERC71처럼 서로 대체가 불가한 토큰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NFT라고도 불렸는데요. 어떤 그림이나 예술품, 게임 아이템과 같은 것들을 독창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잠재력들이 얘기가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즌별로 이더리움이 만들어왔던 큰 내러티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어서 현재 이더리움이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예전과 같은 재료가 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아직도 이 확장성을 보면요, 이더리움은 속도가 매우 느린 편에 속하고요, 수수료도 타 블록체인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부분으로 내러티브를 쌓아가기에는 현재 솔라나와 여러가지 좋은 블록체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은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어2에 과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다른 리스크를 낳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미 NFT나 디파이 거품은 한번 싹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런 무지성 프로젝트들이 더 이상 시장에서 잘 먹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해서 이제는 실제로 실생활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좀 더 현실적인 사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새롭게 떠오른 트렌드가 있죠. RWA와 같은 트렌드도 존재는 합니다. 실제 이 RWA는 암호화폐의 거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만들어내기 아주 좋은 예시라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 블랙락에서 최근 이더리움의 RWA 펀드까지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2017년부터 지난 강세장까지 이더리움이 보여주었던 그 정도의 위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예상을 해보기로는 일단 이번 강세장 시즌까지는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의 강력한 모습을 유지를 하겠지만은 정말 다음 시즌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조금씩 지금 이더리움의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더리움이 오랜 기간 알트의 대장으로 넘사벽의 생태계를 보여주어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어떤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생태계가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생태계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시장 판도가 앞으로는 빠르게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또는 내년에 관전 포인트라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올해 코인 시장이 지루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비트코인 말고는 이더리움조차 지금 힘을 쓸 수가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한번 파이 생태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 폐쇄형 메인넷도 현재 거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마지막 단계를 지나는 시점에서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들의 얘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전 모드였죠. 현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 코지의 디스코드 방에서 대화 내용을 한번 전해드릴 텐데요. 코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의 시장 가격이 없으면 뎁 개발자 또는 다른 주체들이 참여할 유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번거롭고 큰 위험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가치, 즉 시장 가격 없이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것은 법정화폐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이는 커뮤니티와 많은 사용자들을 이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제공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갑이나 디파이 프로토콜, 거래소, 토큰 생성자와 같은 시장의 많은 제품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특정 틈새 시장에서는 파이의 가격 없이도 작동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매우 힘들고요.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을 수익화하는 것도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럼 왜 굳이 할까요? 다른 블록체인들은 생태계 개발을 위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의 마지막 부분 끝에 있으며 문제는 개방된 메인넷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인넷을 개방해야만 우리는 앞으로 진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파이가 매우 인기를 끌게 되면 이 전략은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가장 큰 진입 장벽은 즉각적인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개발자에게 좋은 기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세련된 앱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고려할 때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들은 자신의 앱을 수익화하고 싶어 하지만 파이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에게 물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수의 개발자만 보조금과 개발자 지원을 받았고 파이치엠모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앱을 수익하거나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한 개발자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파이를 얻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가치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들의 수익이 법정 화폐로 얼마나 환산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유저가 이런 밈을 공유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이 파이 네트워크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콜라스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하지만 니콜라스는 여기서 개발자를 더 추가하면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결국 이제 물에 가라앉는 그런 카툰 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즉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개발자를 생태계에 더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능사는 아니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코즈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치엠몰은 주요 파이오니어의 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NFT 등 다양한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만의 토큰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움직이고 상황을 가속화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앱들은 이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저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5개의 프로젝트가 코어팀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기회를 똑같이 활용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라고 해서 이렇게 5개 앱은 코어팀으로부터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선정되어서 이런 자금적인 지원,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을 하였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워크포스풀 앱 운영자가 답변을 합니다. 참고로 워크포스풀 앱이라는 것은 파이 1차 해커톤 우승 앱이죠. 파이 앱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코어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이 개발자 지원조차 파이 앱을 운영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폐쇄형 네트워크가 파이 앱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면에서 성장에 제약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파이치엠몰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 커뮤니티가 여전히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던 2022년에 메인넷 거래를 매우 일찍 시작을 한 점이 있었고, 파이 커뮤니티가 긍정적으로 파이를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 그들의 마케팅 전략 등에 있어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워크포스풀 앱 운영자가 언급을 한 것처럼 최근에 코어팀으로부터 인큐베이터 지원을 받았지만 개발을 가속화하지 못하거나 잠시 쉬고 있는 개발자들도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인큐베이터 참여 앱 중에 이 커넥트 소셜 개발자는 요즘 소통이 매우 뜸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았는데요. 잠시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개발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파이코어팀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앱 운영자를 위한 대시보드 구축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광고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저는 파이도 개발자와 오랜 기간 소통을 해왔는데, 최근에 파이도 개발자가 이 파이도 앱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파이도 개발자는 중국 유저이고요. 중국 유저들은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파이 앱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요, 개발자 지갑 또한 코어팀으로부터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2년 이상 생각을 해오다가 현재는 잠시 시들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도 개발자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코지의 의견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계획한 대로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1, 2분기 안에는 무조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어 주어야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앱 개발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만 된다면 파이 내부만 바라볼 필요가 없고요. 스텔라 위에서 개발하던 여러 개인과 그룹,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수많은 인력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 커뮤니티는 정말 많은 유저수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유입되는 개발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파이와의 이 파트너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수많은 기업이 파이에게 파트너십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중 몇 개의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파이에게 파트너십 신청서를 보냈음을 X를 통해서 밝힌 적도 있었고요. 즉 현재는 매우 지루하고 관심 없어서 모두 떠날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인내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시기도 지나갈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은 제가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떤 시간대를 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큰 뉴스가 나온 후에는요, 또 지루한 장이 찾아오고 지루한 장 끝에는 여러 불평, 불만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긍정적인 뉴스와 환호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런 패턴들이 항상 반복이 되어 왔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